1000만 원을 주고 또 2000을 달래요. 1000만 원을 주고 또 2000을 달래요. 월 건물료가 1500 11억 원, 11억 원, 약 315억 원. 대검 중수부장, 서울 고검장을 거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지낸 박영수 전 특검. 후배들 데리고 야 와 해가지고 그날 밤에 막 술 한잔 먹어 하고 막 이렇게 김만배가 뭐 형님 뭐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박영수 선배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이 속에서 김만배 기자는 박영수 검사와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수부장한테 딱 전화해서 부장님 제가 취재권이 있어서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오고 형하고는 회의를 했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사 쓰려고 오는 게 형제냐 이러려고 형하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형하고가 잘 강력부에서 성과를 쌓은 그는 특수부의 전설로 성장해갑니다. 재벌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검으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전무후무한 경력의 소유자. 그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로비스트였던 김만배 기자와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평소 곽상도를 형님으로 부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박영수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초동에서 두 사람을 보았던 검사와 기자들도 그들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기억합니다. 박영수 선배하고 김만배는 잘 통했을 겁니다. 김만배가 뭐 형님 뭐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박영수 선배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김만배 기자와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이전 시절을 안다는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건축 시행 사업을 하며 박영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와서 다 사진 찍고 참석해서 했죠. 당시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에 월 3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면은 우리 딸이 장사에 좀 관심 있어 하니까 상가도 하나 주라.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잘해서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2011년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박영수는 법조 기자인 김만배가 도움이 될 거라 했다고 합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자기 알 거 있으면 김만배랑 해라. 1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또 2000을 달래요. 내가 물어봤죠 박영수한테. 형님 이거 김만배가 돈을 달래요. 그러니까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도와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도와준 거죠. 하지만 부탁했던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고 고발 사건도 불기소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힘쓰겠다던 김만배 기자에게 보냈던 돈도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김 대표. 다 술값 제가 됐어요. 술자리는 일반인들이 상상 못합니다. 아주 뭐랄까 난장판입니다. 삼류로 놀죠. 삼류.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고급 수입차를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는 결국 특검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통장으로 5억 원을 보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돈을 넣어라. 왜냐하면 꼬리표로 달아주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를 만들면서 설립자금을 대라고 하는 거 기회가 왔을 때 이 사업에 관련된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다. 일단 저 사람이 돈을 넣었다.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도와줬고 돈을 넣은 거니까 저기 줘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기술자야 기술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모여 사업자 공모 준비를 했다고도 합니다. 대장동 준비 단계부터 박영수 변호사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집이 있어요. 자기가 특검 가기 전에 우리의 고문으로 갔잖아. 월 고문료가 1500이래요. 특검되기 6개월 전에. 일반 고문료가 300에서 500이야. 근데 1500이면 엄청 센 거야 그거는. 그걸 6개월에 받으면서 뭔짓 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야? 고문까지 했잖아. 고문까지. 그러면 적당히 해야지. 2015년에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11억 원의 생활자금을 대여받았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외사촌으로 알려진 이기성 씨. 분양대행사 대표인 그는 대장동에서도 5개 구역의 분양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5억 원. 그 출처도 이기성이었습니다. 박영수 외사촌 이기성 씨는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5억 원을 박영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박영수는 그 돈을 화천대유 계좌로 다시 보냅니다.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도 이성입니다. 해줘야 돼.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주기로 한 50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기성 씨. 검찰은 이기성 씨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금이 전해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와 4호, 6호로부터 이기성 씨에게 건네진 자금은 약 315억 원. 이기성 씨에게 거액의 자금이 건네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우선 5억 원이 자본금이란 사실은 몰랐으며 천화동인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시 상환하고 일부는 토목업자에게 썼다. 나머진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50억 클럽이라는 말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본금 5억 원에 대해선 김만배가 외사촌 이기성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인 본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대근 사장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은 있지만 김만배 기자를 소개했는지 기억나진 않는다. 터무니없는 가설에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현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씨발 새끼야 진짜.